안녕하세요. 지구론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2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시민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화산초에서 학생들과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조미선 선생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전주 화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채식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시나요? 그 여러 가지 있는 채식 단계 중에 저는 플렉시테리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런 붉은 고기들을 안 먹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채식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한 4, 5년 전쯤 그 황윤 감독님의 잡식 가족의 딜레마라는 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가족도 모두 다 함께 채식을 하고 계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가족들은 네. 그냥 제가 채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을 좀 더 즐겨 하게는 됐는데 네. 저처럼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기하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는 단계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오랜 동안 네. 그냥 그 전에 가졌던 그 식습관을 버리지 네.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 같은 경우 이제 육식을 하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게 포기가 안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고기를 안 드셨던 상황이라 저는 쉽게 좀 더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황윤 감독님의 잡식 가족의 딜레마를 계속 보면 혹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한번 가족과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안 보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교사 연수를 가서 네. 그 연수 과정에 있어서 네.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감독님과의 대화를 하고 네. 이런 그런 기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터라 네. 제가 네. 빨리 시작을 했고요. 네. 가족들은 제가 아직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출이 되면 우리가 그러한 그 정보들을 자주 내가 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에 노출이 되면은 가족도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학교에는 채식 급식이 나오나요? 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 살리기 실천 학교를 하고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고기 없는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다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구 살리기 실천의 날이라고도 해서 채식의 날이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메뉴들이 채식의 날에 나오나요? 보통 이제 고기가 없는 비빔밥이 나오거나 아니면 채소 스틱 이런 반찬들로 해서 나오거나 이제 그 붉은 고기 없이 이렇게 채소 반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학생들은 채식 메뉴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 없이 잘 먹고 있나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냥 뭐 당근, 오이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는 네. 그런 채소 요리는 잘 먹는 편인데요. 네. 나물 종류는 잘 안 먹고, 아무래도 그 채소의 날,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인데도 좀 남은 음식이 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많아져서 네. 영양사 선생님께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채식을 이제 메뉴가 나왔을 때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은 식감이 그 나물의 식감을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간혹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바삭한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리법으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채식의 날인데 그 외의 날에는 점심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제 22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한 1년 반 정도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으로 채소 반찬으로 준비한 그런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점심을 했는데, 이제 작년 2학기에 제가 한번 한 학기 정도를 학교 급식을 해봤어요. 네. 이제 고기는 주지 마세요 하고 급식판에 이제 급식을 받아서 했는데, 확실히 고기를 뺀 나머지 메뉴들만 받으니까 급식판이 좀 부실한
그런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월부터 다시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식단에 얼마만큼 고기가 많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어떤 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때는 돼지고기, 닭고기 막 두 가지 정도의 고기 반찬이 네. 이렇게 급식판에 있고 그 고기 반찬을 빼고 나면 정말 김치하고만 먹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채식으로 식단 전환이 필요한데 왜 학교에서는 그러한 육류 섭취가 많을까요?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요청인가요? 아니면 뭐 영양학에 관련해서 영양소에 대해서 어떤 그 영양사들이 나오는 표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식단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제가 채식에 관련돼서 영양사 선생님과 또는 이제 다른 교직원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 학부모 민원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은 편이고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라 학교에 반찬에 이제 고기 반찬이 없고 예를 들면 좀 아이들이 싫어하는 뭐 이렇게 생선 뭐 이런 요리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메뉴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정말로 네.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민원이 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메뉴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학부모님의 한 민원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또 그렇게 그 영양 식단을 짜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또 다수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간혹 작지만 크게 내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저희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두 명의 어떤 민원을 크게 일반화 확대해서 그렇게 식단이 구성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21년도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는 처음 제안했을 때는 그런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는 그 채식도 사실은 도전을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1년도 하반기에 교육과정 워크숍을 그 설문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채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지 의견을 여쭤보고 그랬을 때 좀 그 동의율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한두 번 지금 시작을 할 수 있었던 네. 힘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다른 학교로 가시나요? 아니면 같은 학교에 계속 계시나요? 같은 학교에 계속 근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같은 어떤 채식 메뉴 또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님께서도 그러한 지구 환경, 개인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채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계속 홍보하고 아이들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이신가요? 네. 올해 지금 저희 학교가 지금 탄소중립 실천학교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 이제 계획서를 내면서 학부모 교육 학부모 연수 내용에도 이제 탄소중립 실천에 관련된 뭐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식단에 대해서 우리가 뭘 먹는지 그리고 우리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표현하는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거 되는데 별로 그러한 기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또 학부모나 학생을 위해서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면서 혹시 삶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채식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요리를 정말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채식을 하면서 요리에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채식을 하면서 도시락을 싸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채식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근데 육식을 하게 되면 사실 먹을 수 있는 그 채식의 폭이 되게 좁잖아요. 그런데 채식을 통해서 아마 그 다양한 채소,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육식을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개인의 건강 또 지구 환경 또 동물 복지 측면에서 채식을 좀 많은 권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채식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으신지 또 아니면 작년에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제일 아이들하고 첫 만남부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제 채식 교육은 이제 그 두 번째고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기. 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안 남기고 먹는 것을 먼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남기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만큼 네. 좋은 일이라는 것을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런 이제 그 실천했을 때 뭔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실천한 것들을 기록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30번 정도 이렇게 실천을 한 아이들과는 이렇게 산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기도 하고 이제 평소에는 이제 다른 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 활동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일이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긴데 한 가지만 어떤 환경 활동인지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냥 청취자들께서도 또 집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있는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아이들하고 마지막 하반기쯤에 했던 활동이 시글라스 펜던트 만들기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 여름방학에 안내를 했다면 아이들이 이제 바닷가에 여름방학에 놀러 갔을 때 그 바닷가 해변가에서 길을 걸을 때 이렇게 반짝이는 그 유리 조각들을 주워서 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이제 부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주웠던 것들을 모아서 아이들하고 그 유리 조각들을 그 공예철사로 이렇게 감아가면서 이렇게 목걸이 펜던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 목에 하나씩 걸고 갔었던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왜 이 유리 조각을 바닷가에서 주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으로 하면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공예 활동을 하면서 뭔가 업사이클링에 대한 그런 방법도 안내를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채식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채식은 어려운데요. 채식은 사랑이다. 그 생각했다가 지금 약간 망설였는데. 선생님 마음을 읽었어요. 채식은 사랑이다. 사실 제가 이제 채식을 시작했던 게 아까 잡식가족의 딜레마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마취 없이 거세당하는 그 동물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동물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채소의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넓게 나가면 이 지구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구환경 활동 그리고 채식 활동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미선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과의 어떤 공감을 나누는 환경과 동물에 대해서 공감을 나누는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미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그 젊은이들의 우정과 사랑을 잔잔하게 그려낸 드라마가 있어요. 이름이 사랑의 이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OST 샤도우 러브를 듣고 오늘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저녁은 뭐 먹지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Like the stars fall down and lost their shine. You keep trying to fade away from
I have nothing left to say to you, because there's nothing left to stop you now. You will always be inside my heart. Hope you dream of me, I'll soothe your mind. I'll be anywhere if there's your trace. I will always be there where you are. Let my heart be filled within your arms. I have nothing left but you, my love. I will always be there where you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오늘은 또 뭘 해 먹어야 하나 고민할 때 많으시죠? 맛있는 무언가가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고 식탁을 차려도 늘 비슷하고 똑같은 메뉴들. 그렇다면 오늘 탄수화물을 확 줄일 수 있는 식단은 어떤가요? 바로 김치 콜리플라워 볶음밥입니다. 콜리플라워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재료는 아주 간단한데요. 콜리플라워 반개, 김치 100g, 밥은 4분의 1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콜리플라워는 물에 담가 잘 씻은 후 푸드 프로세스에 갈아줍니다. 꼭 쌀과 같은 색깔이 나오는데요. 볶음밥이니 김치는 아주 잘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이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면 이제 요리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른 후 김치를 먼저 볶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팬에 콜리플라워도 볶아주는데 투명한 색이 나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리고 두 재료가 익으면 함께 섞어 볶다가 밥을 넣고 잘 섞어주며 마지막에 소금, 깨소금, 그리고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시면 아주 맛있는 저탄수화물 요리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공깃밥을 넣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식성에 맞춰서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탁에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위에 새싹 채소를 올려주면 훨씬 보기도 좋고 맛도 좋겠죠? 여러분 함께 만들어 보세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자, 미국 영양사협회는 채식 시기가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하루 한 끼 채식 어떨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아였습니다.